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예상 문제 9회입니다. 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니기다 소나무 1년생 묘목의 건포당 본수는, 먼저 건포가 뭐냐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는 거, 이걸 건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기다 소나무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는 이 단위는, 물론 이제 속이 있고 건포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건포라고만 물었으니까요. 1년생은 2000그루, 2년생은 1000그루. 왜냐면 2년생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1000그루. 그래서 1년생은 2000, 2년생은 1000. 여기서 묻기를 1년생을 물었기 때문에 2000입니다. 2년생을 물었다면 1000이겠죠.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2000. 2년생 나무마다 달라요. 근데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입니다. 1년생 묘목의 건포당 본수는 1000. 1년생이면 2년생이면 1000. 1년생이면 2000그루입니다. 그래서 2는 1이고 2는 2년생은 1이고 1년생은 2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묘포상에서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정은, 해가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지식물을 말하는 거죠. 양성식물. 전적으로 태양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태양이 비추면 열렬히 환영하는 식물들, 쉽게 말하면 소나무, 해송, 리기다 소나무, 이런 소나무류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시나무들도 햇빛을 반긴다고 그랬죠? 사시나무. 예. 왜요? 햇빛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박수치면서 아마 떠는 것 같아요. 예. 진짜로 햇빛을 그렇게 반기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안 물어봐서 모르고, 어떻든 너무 해를 필요로 한 나무에, 사시나무들도 박수치면서 햇빛을 원하죠. 그래서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종은 사시나무다. 이렇게 햇빛을, 사시나무들도 박수치면서 환영한다. 또 그렇게라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묘포상에서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종은 사시나무다. 해가림이 필요 없는 수종, 소나무, 해송, 리기다 소나무, 다 소나무류죠. 거기에 사시나무.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나무로 나올 수도 있고 사시나무로 나올 수도 있지만, 소나무는 다 아시겠죠? 사시나무는 사시나무 떨줄한다. 왜요? 너무 햇빛이 반가워서. 대나무류 개화병의 발병 원인은, 대나무가 꽃이 필 때 그 해에 그 뿌리에서 난 나무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이걸 개화병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개화병의 발병 원인은 뭐냐? 병충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리적 작용이에요. 이게 생리병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생리병. 그래서 대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대나무가 피었는데 여기서 꽃이 핀단 말이에요. 이 꽃이 필 때에는, 이때는 여기에 난 대나무들은 다 죽는다고요. 그리고 이게 죽고 나면 이 뿌리는 안 죽어요. 그 다음부터 또 대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대나무는 제대로 크는 거죠. 그래서 이 개화를 한번 할 때 여기 있던 뿌리들은 다 죽는다. 이 병이 세균이 감염됐으냐, 아니면 뭐 추워서 동해를 입었냐, 뭐 바이러스냐, 근데 이거 다 아니고요. 세균도 아니고 동해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생리적으로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리병이라고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리적 현상. 그래서 대나무는 한번 개화기에 달하면 같은 지하균, 그 땅속에 있는 뿌리에서 나온 대나무는 나이를 막론하고 큰 나무 작은 나무 할 것 없이 일적으로 말라 죽는다. 이건 생리병이다. 3번입니다. 잇목간 식재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벌채 방법에 속하는 것. 자, 너무 밀도가 베게 심어졌어요. 너무 빽빽해요. 그래서 하나 걸러 하나마다 좀 베버리자. 이렇게 베는 걸 뭐라고요? 간벌이라고 그러죠. 간벌. 개벌은 민둥산 다 베버리는 거. 3번은 뚜물뚜물하되 예비벌, 하종벌, 마감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나누는 거. 이것을 가리켜 3벌. 중림은요, 교림, 외림, 교림, 외림, 이렇게 큰 나무, 작은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섞어서 심는 거. 이걸 중림 작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속갑 얘기하는 것을 간벌이라고 한다. 잇목 간의 식재 밀도, 너무 밀도가 높아서 그걸 조절하려고 중간중간 베어버리는 거. 사이사이, 사이간자를 쓰죠. 간벌입니다. 네, 간벌 작업이고, 중림 작업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요. 교림과 외림을 섞어서 작업하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헥타르의 산림에 묘목을 2m 간격으로 정방형 식재하려면 최소 몇 주의 묘목이 필요하냐? 일단 1헥타르가 뭡니까? 1헥타르는 네, 10,000 제곱평방이죠. 그럼 10헥타르면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10만 제곱평방이에요. 근데 묘목을 2m 간격으로 정방형 그랬으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2m, 여기서 여기서 2m,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죠. 요게 2m, 요게 2m. 요렇게 심다면 여기다 한 그루를 심다는 거예요. 그러면 2는 4, 이게 4제곱평방이죠. 4제곱평방당 한 그루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10만 나누기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25,000주 되겠네요. 네. 그래서 10헥타르는 10만 제곱평방이고 2m 간격으로 정방에 심는다면 4제곱평방당 한 그루를 심는다는 거니까 2m, 2m니까요. 네, 그러면 10만을 나누기 4로 한다. 그래서 25,000주입니다. 삽목할 때 삽수의 밝은 촉진제로 사용할 수 없는 약재는 자, 삽목 꺾어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라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뭘 발라준단 말이에요. 뿌리가 잘 나라고 밝은 촉진제를 발라준다고요. 이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다 붙어 찍는다면 예, 이 4-D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제초제예요. 죄송합니다. 네, 전원이 잠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하고 4-D 이렇게 나온 건 제초제다. 그리고 인돌부틸산, 초산, 인초산 이 산자 들어가는 거 있죠? 인돌부틸산, 나프탈렌 초산, 인돌 초산 이거는 다 밝은 촉진제입니다. 밝은 촉진. 즉 이렇게 해서 꺾어지알 여기에 발라주는 거죠. 뿌리가 잘 나라고 밝은 뿌리가 잘 나라고 촉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밝은 촉진제고 2,4-D는 제초제입니다. 네, 이거는 제초제고 이거는 밝은 촉진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항생물질 세균제가 아닌 것은 항생물질 세균제가 아닌 것은 다 붙어 찍으면요. 그렇죠. 석유 유황합제는 그 자체로서 보호살균제예요. 이거는요. 그 자체로서 보호살균제가 아니라 스트랩토마이신, 폴리옥신 B,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이런 것들은 그 생물 자체에 들어가서 그 식물이 항생물질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균제로부터 스스로 살균제를 뭐 그 살균제에 대한 그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 물질이 나가서 살균을 하든 또는 그 물질로서 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레토마이신, 폴리옥신 B,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이런 것은 항생 물질이다. 그러나 석회에다 유황을 합제한 것은 그 자체로서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죠. 이것은 그 식물 내부에서 항생 물질이 나오게 해서 살균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 자체가 살균하는 것.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예, 석유 유황합제는 보호살균제고 항생물질,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외부로부터 다른 미생물의 침입을 방어하려고 분비해내는 물질, 식물 자체가 분비해내는 물질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돕는 거, 이것이 바로 항생물질 살균제입니다. 7번입니다. 임지에 서 있는 성숙한 나무로부터 종자가 떨어져서 어린 나무를 발생시키는 갱신 방법은 자,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이 나무에서 종자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싹이 나게 하는 거. 네. 이렇게 종자가 떨어서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거.
이런 갱신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숲을 갱신한다는 거예요. 어린 나무들로 갱신하는 이런 방법은 천연하종 갱신이죠. 천연적으로, 그렇죠. 인공을 들이지 않고 하종, 아래 하자, 종자할 때 종자죠. 예, 아래로 종자가 떨어져서 천연하종, 이렇게 숲을 갱신한다. 그래서 이것은 천연하종 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공조림은 인공적으로 조림한 거고, 맹화갱신은요, 크루트기 베버린 이 나무에서 이 뿌리 이런 데서 이렇게 자라나는 왜소한 나무들, 이렇게 해서 숲을 갱신하는 건 뜰목감으로 쓰려고 이런 것을 맹화갱신이라고 그래요. 화종조림은 씨를 심어가지고 조림을 하는 거, 이렇게 천연적으로 떨어져서 나온 것은 천연 하종갱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양수수종으로 알맞은 것은 아까 양수수종 하나는 봤죠? 사시나무, 또 소나무류, 소나무, 해송, 리기다 소나무, 사시나무, 이것이 양수수종입니다. 이 양수수종은 해가림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수수종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해송, 자작나무, 낙엽송, 여기서 나가면 뭐 사시나무 이것도 들어가겠죠. 미국 흰불나방의 월동 형태는 미국 흰불나방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알로서, 유충으로서, 성충으로서. 자, 미국 흰불나방의 월동 형태는 답부터 찍은다면 번데기로 월동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이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얘가 유충일 때는 이렇습니다.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유충일 때는.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번데기 집을 지어가지고 나무에 이 껍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껍질을 판 거죠, 지금. 파니까 이게 번데기죠. 이 안에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번데기에서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유충으로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번데기가 돼요. 그래서 미국 흰불나방, 그러면 번데기로서 보낸다.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번데기에서 시커멓죠. 근데 미국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아름다운. 이게 아름답나요? 시커먼데도 나방은 아름답네요. 하얗고. 그래서 나방인데 번데기 되는데 그게 뭐지? 미국인가 뭐 스웨덴인가 아프리카인가 좀 아름답다 그래서 미국. 하여튼 미국 흰불나방이랍니다. 미국 흰불나방의 월동 형태는 번데기다. 10번입니다. 1년에 3회 발생하는 해충은 정답부터 찍을게요. 왕소나무점이에요. 이 소나무점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애소나무점도 있고 소나무점도 있고. 예. 그런데 1년에 한 번만 발생해도 이게 아주 그냥 뭡니까? 귀찮죠. 근데 1년에 3회나 발생하면 왕짜증 나죠. 예, 그래서 왕짜증 나서 왕소나무점 그랬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짜증 난다. 1년에 3번이나 발생하니 이 해충이 얼마나 왕짜증 나겠어요. 왕짜증 나서 왕소나무점이다. 왕짜증,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왕짜증 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십시오. 11번입니다. 체인톱의 조건이 아닌 것은 무게가 가볍고 소형이고 취급 방법이 간편해야 한다. 맞죠? 견고하고 기동률이 높으며 절단 능력이 좋아야 한다. 그렇죠? 견고하고 기동률 높고 절단 능력이 좋아요. 기동력 없다는 걸면 바로 걸리는 것이죠. 예, 견고해야겠죠. 나무부에 있는데 절단이 좋아야 되고. 맞죠? 소음과 진동이 많고 내구력이 낮아야 한다. 틀렸죠? 소음이 적고 진동도 적고 내구력은 높아야 되고. 내구력은 뭐예요? 수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명은 길어야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부품 공급도 용이해야 되고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맞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깨그릇이 예불기를 메고 바른 자세로서 지상으로부터 날까지의 가장 적절한 높이는
예초기를 뭐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이 지면으로부터 몇 cm 떨어져야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지면 좋을까요? 보통 10도 내외에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10 내지 20도, 20cm. 예, 이 떨어지는 것이 10cm 내지 2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 된다. 이보다 더 떨어지면요, 풀 개나만 하겠죠? 너무 가까이 되면 이 돌멩이나 이런 것에 날이 다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0 내지 20cm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이죠. 네, 이 날과 이 거리 이게 10 내지 20cm, 각도는 5 내지 10도. 각도로 물을 때도 있으니까 각도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높이는 10 내지 20, 각도는 5 내지 10도. 이 예초기와 날과 이 지면과의 거리. 다음 중 임목 집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및 기구가 아닌 것은? 임목 집재용이라는 건 뭡니까? 벌채한 나무를 모으거나 또는 운반하거나 이런 데 사용되는 기계 및 기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임목 집재용이라는 거는. 자, 우선 정답은 눈에 들어왔죠. 쐐기는 뭡니까? 벌목할 때 예,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나무를 벨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 벨 방향에다가 이렇게 뭘 만들어요? 수구를 만들죠. 그리고 수구 반대편 쪽에 약간 위로 추구, 즉 톱으로 쓰는 이 추구를 하면서 여기다가 쐐기를 박아가면서 민단 말이에요. 쐐기를 안 박으면 톱이 꺾게 이 완곡이 안 되니까 이때 쓰는 게 쐐기라고요. 여기다가 쓰는 게 이런 쐐기를 여기다 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목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임목집재용, 벌목에는 나무를 옮기거나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 벌목할 때 쓰는 거고, 토수라는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벌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벌목한 나무를 밑으로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운반을 해서. 근데 이 나무들이 막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는 줄기 같은 거, 또랑이 있어요. 또랑. 이 토수라가 뭐냐면 미끄러지는 흙 이런 말이에요. 미끌미끌한 흙 이런 말을 토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데 이게 미끌미끌한 이게 흙이 있어요. 이렇게 이 또랑을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내리는 거, 이것을 토수라를 이용한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임목집지형으로 이 토수라를 약간 인공을 가해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내리는 거, 이걸 토수라라고 해요. 자, 이동식 타워 야단은 뭐냐면은 음, 여기다 이렇게 타워를 세워가지고 밑에 하고 해서 이렇게 로프도 해가지고 도로를 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동식 타워. 와이어 로프는요. 여기에 쓰이는 이게 이런 게 로프죠. 여기다 매다는 거 이런 거 다 로프. 이거 와이어 로프예요. 그래서 이동식 타워야도 와이어 로프, 토수라 이건 다 그렇죠. 벌목한 나무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데 쓰는 것이다. 즉 임목 집재용이다. 그런데 쐐기는 벌목할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동식 타워헤드예요. 여기다 도르래 달고 여기서 밑으로 뭘 달았어요? 와이어로프 달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와이어로프로 해서 이 나무를 달았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이게 타워야드예요. 타워야드. 와이어로프는 이런 데 쓰이는 것이 와이어로프고, 토수라는 산허리 경사면에 따라서 약간의 인공을 가한 또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또랑으로 이동 경로를 잡는 거예요. 이 제목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임목집재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합연료에 오일의 함유비가 높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자, 일초기 같은 거 그 이행정 기관은 뭘 씁니까? 혼합연료를 써요. 지금 뭐냐면 오일에다가 휘발유를 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오일이 함유비가 너무 높아요. 오일을 너무 많이 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우선 답부터 찍는다면요.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엔진은 그렇죠. 윤활성이 있어서 마모시키는 게 적겠죠. 오히려 오일이 적게 들어가고 휘발유가 많이 들어가면 엔진은 마모될 수 있어요. 피스톤이. 근데 오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엔진을 마모시킨다는 틀린 거예요. 근데 오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소는 불충분하겠죠. 휘발유보다는 오일이 더 많다 그러면. 그래서 매연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는 것이죠. 스파크 플러그에 오일이 적게 된다. 한번 이양정 돌 때마다 팍팍 불꽃을 튀겨줘야 돼요. 플러그가.
그런데 이 오일이 많이 들어갔고 이 플러그에 오일이 덮게 덮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스파크가 잘 안 일어나서 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에 오일이 덮게 된다. 오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요. 그다음에 오일이 연소실에 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이 1, 2, 3은 맞고 오일이 많다고 해서 엔진을 마모시키지는 않죠. 오히려 엔진의 윤활성은 좋아서 마모성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임목 벌도 작업에서 수구의 각도는 아까 봤죠? 이런 나무가 있으면 자 이제 벌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쓰러질 방향을 봐서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각을 따져서 수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먼저 1번은 쓰러질 방향을 보고 2번은 수구를 만들고 근데 이 수구는 몇 도 정도로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 뭐한 이렇게 해서 10도 정도 해야 되냐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한 30에서 45도는 해야 되냐 넓게 잡아서 뭐 50에서 65도는 해야 되냐 이런 말이에요. 몇 도 정도 해야 되냐 여기보다 약간 높은 여기서 이제 축구를 자르게 되죠. 쐐기를 박아가면서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몇 도 정도를 자를까 수구를 정답부터 말하면요. 예, 35도, 30도에서 45도 정도. 이 각도가 30에서 45도 정도 각도로 먼저 이렇게 전기톱으로 파주는 거예요. 이제 예, 엔진 톱으로 30도에서 45도 정도. 그래서 임목 벌도 작업에서 수구, 쓰러질 방향으로 파는 홈, 그 홈은 30도에서 45도 정도로 홈을 내줘서 파줘야 된다. 벌목 작업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좀 전에 봤죠? 벌목할 방향을 정확히 해야겠죠. 어느 쪽으로 할지. 그리고 그 방향에다가 수구를 만들어준다. 예? 쓰러질 방향에다가 이렇게 30도에서 45도 수구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추구를 전기톱으로 파주면서 체인톱으로 파주면서 쐐기를 박아가면서 파준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벌목 방향을 정확히 해야 되죠. 맞죠? 잔전목에 이용 재직이 많도록 한다. 자, 나무를 있으면 이렇게 되면 여기를 댔다. 그러면 이 남는 것이 잔전목이고 요 위에 것이 이용하는 이용목이 되겠어요. 그런데 잔전목의 이용 재직이 많이 나오도록 한다. 자, 잔전목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용목이 적겠죠. 그래서 잔전목의 그 이용 재직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바로 땅 위에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잘라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말이에요. 잔전목이 이용 재직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용하려는 사용 재직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주변 인목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자를 방향 쪽에 비교적 그 좋은 나무가 있는 쪽은 피해야겠죠. 이게 쓰러지면서 나머지 잔조목들을 상하게 하니까. 그래서 주변 인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뭘 만들어줘야 돼요? 수구를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넘어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의 인목 피해를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잔전목의 이용적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적게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했죠. 많이 이게 틀렸죠. 16번에 3번입니다. 벌도목.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잘랐어요. 그러면 요거는 벌도목. 요 밑에 있는 것은 잔재목. 남는 거니까 잔재목. 벌도목이 많이 나와줘야겠죠. 소형 동력 윈치의 사용에 있어서 일일 점검사항. 자, 소형 동력 윈치의 일일 점검사항이 아닌 거. 우선 답부터 찍는다면요. 그렇죠. 기어 오일의 점검. 이것은 매번 하루하루마다 점검할 수가 없어요. 기어 오일이 얼마나 있냐 뭐 뜯어가지고 볼 수도 없고요. 아이올로프 매일 점검해야죠. 에어컨이나 공기여과기 청소 매일 해야 합니다. 볼트 및 너트는 이상 없는지 매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어 오일의 점검은 매일 할 수는 없고 일정 기간마다 기어 오일을 교체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윈치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는 모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 올려요. 여기서 와이어로프예요. 이 와이어로프들의 여기에 이런 데다가 그 볼트 너트가 있어서 이렇게 조였죠. 이런 거 끊어지면 큰일 나겠죠. 볼트 너트 조이면 매일
관찰해야 합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 같은 걸 상대로 해서 들어올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뭡니까 그 먼지 같은 게 많이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 여과기 청소는 매일 해줘야 합니다. 매일 해줘야 되고 볼트너트도 매일 점검해주고 와이어로프 이 와이어로프죠. 이상은 없는지 매일 점검해줘야 돼요. 그러나 기어오일은 엔진오일과 같이 일상적으로 매일 점검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교환해 줘야 한다. 그래서 기어오일의 점검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 작업 시 수라를 설치할 때 작업의 안전 속도를 위해서 속도 조절 장치를 함께 설치하는 경사도는 아까 토수라 봤죠? 산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벌목도를 했는데 이렇게 물도랑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미끄러지게 해가지고 밑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이 이제 벌목한 나무들을. 그런데 이 경사도가 만약에 너무 가파르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인명이 다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경사도 이상이면 속도 조절 장치를 해줘야 돼요. 속도를 완화시켜 주는 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근데 그 속도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경사도는 얼마냐 그랬는데 이게 뭐 20에서 30도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았죠. 프로테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도와 이 프로테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정답도 꼽으면 속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경사도는 50 내지 60%예요. 요거는 그대로 암기해 두시면 돼요. 속도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경사도는 프로테지라면 50에서 60도인데 이것이 만약에 도수로 나온다면 몇 도쯤 되겠느냐? 그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경사도와 프로테지 경사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세요. 45도에서 이렇게 올린 선이 있어요. 이것을 100으로 잡아요. 이때 100으로 잡는다는 것은 이 수직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수직 높이. 이것을 100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1도 정도 있죠. 31도 정도에서 이렇게 그으면은 이 높이가 있을 거예요. 이 높이는 이 전체 높이에 100으로 잡은 이 높이에 몇 프로나 될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60% 되는 거예요. 60%. 그래서 경사도 60% 그러면 31도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프로와 경사도는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50 내지 60%에서 속도 조절 장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31도 정도면 그 가파르기가 뭐 이 정도 될까요? 45도가 이 정도니까 이 30도 정도, 즉 50에서 60, 30, 몇 도라고 그랬죠? 31도라고 그랬죠? 예, 이 30도 정도의 이 경사도면은 속도 조절 장치를 안 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흘러내리기, 가속도 붙으니까. 그래서 프로테지로 하면 50에서 60% 정도, 도수로 하면 약 30도에서 35도 정도라든가 이걸 넘어가면 경사도 때문에 속도 조절 장치를 해줘야 된다. 즉 속도를 늦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사도 최소 종단 경사는 15 내지 25%고 최대 경사로는 50 내지 60%가 되면 속도 조절 장치를 부착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가파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속도 조절 장치를 중간에다가 그래서 이 속도를 늦춰주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둔덕을 좀 쌓아서 약간 속도를 줄이면서 내리게 한다든가 그래서 50 내지 60% 그렇게 암기를 해 두십시오. 엔진의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1초 동안에 75g의 중량을 1m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동력 단위를 의미하는 거. 이거 지금 몇 번 봤죠? 예, 마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는 말을 이용해서 그렇죠. 여기에 말이 있고 말이 이렇게 해서 75kg을 1m 들어 올리는 그림을 못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말이라고 합시다. 예, 말이 이걸 끌어들이는 힘 75kg을 1초 동안 1m 끌어올리는 힘 이것을 1마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마자를 쓴 거예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HP 말이라는 홀스 그다음에 P라는 파워 홀스 파워 마력 그래서 마력. 자, 강도는 어떤 것이 센 강도냐 철이 뭐 그렇죠 강도가 세다 이런 말하죠. 토크는 조이는 힘이에요. RPM은요 회전 속도예요. RPM은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마력 또는 HP 홀스 파워
가력입니다. 20번입니다. 체인톱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체인톱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자, 답부터 찍으면 이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답부터 찍으면 체인 장력 조절 장치예요. 이건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체인톱인데 이게 체인이죠. 이 체인이 느슨하냐 또는 조이냐 이걸 장력 조절 장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쓸 때는 그 조절 장치를 풀어서 이걸 느슨하게 해줘야겠죠. 쓸 때는 조여서 써야 되겠고요. 이렇게 느슨하게 풀었다 조였다 하는 거, 즉 작업하기 쉽게 또는 작업을 안 할 때 풀어놓고 이게 체인 장력 조절 장치예요. 이건 안전장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체인 자비는 뭐냐? 이 체인이 끊어졌을 때 만약에 이 안전자비를 안 해놓으면 이제 볼트, 체인 볼트, 체인자비 볼트 이런 말이에요. 여기다가 볼트 너트를 끼워서 이걸 잡아주지 않으면 팍 튀기면서 끊어진 전체가 얼굴이나 이쪽으로 오면 앞면이건 손이건 엄청 다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져도 이 전체가 튀기지 않도록 이 마디마다 잡아주는 볼트가 있어요. 이것을 체인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장치예요. 이 체인을 잡아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끊어져도 잡아주는 것 이건 안전장치예요. 핸드가드는 뭐냐? 자, 여기에 보면 이 브레이크하고 같이 설치된 게 있어요. 이게 핸드가드인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손이 넘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브레이크가 잡아주면서 이게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자체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핸드가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조절장치예요. 안전장치예요. 방진 고무는 뭐냐면 이 손잡이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게 고무로 쌓여 있어요. 진동을 방지하는 이 고무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방진 고무라고 그래요. 방진 고무. 그러니까 이것도 안전장치예요. 과도한 손 떨림에서부터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체인톱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체인 장력 조절 장치는 이것을 꽉 조이거나 약간 느슨하게 풀거나 하는 건데 이건 작업하기 편할 정도로 또는 작업을 안 하고 오랫동안 놔둘 때는 장기 보관 시에는 풀어줘서 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안전장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